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산간에는 화려한 단풍이 가득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계절이 금세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주말 날씨와 최근 기상 이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주정경 기상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오랜만입니다. 예. 네. 자, 비가 내린 뒤로 그 날씨가 참 추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람이 아침에 엄청 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체감 온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떨까요? 네, 요즘 가을 장마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비 소식이 잦습니다. 구름 때문에 햇볕이 가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낮부터 모처럼 만에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전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는 날이 반짝 깨면서 서울이 13도, 대전은 15도, 광주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도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2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아서 오늘도 춥지는 않겠다라고 말할 날씨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아무래도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그렇죠. 텐데 날씨가 관건입니다. 주말 날씨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정말 비 소식이 잦아서 과연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올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영동 지방으로만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라서 공기도 쾌청하고 날씨도 크게 춥지 않아서 정말 나들이 즐기셔도 무난한 날씨로 보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 차도 7도 정도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최근에 그 강원도 설악산에 그 눈이 왔잖아요. 어제였네, 그제였네. 거의 사실상 첫눈이 왔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벌써 겨울이 됐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가뭄 때문에 눈이든 비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눈이 내렸으니까 겨울이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뭐 겨울이라기보다는 눈이 이제 시작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제에서 어제 설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물론 공식적인 관측 기록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설악산의 중총봉에서 한 20cm가량 상당히 큰 눈이 내렸었고 향로봉이 7.5cm 그리고 황병산도 한 6cm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한 10에서 20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당시에 기온이 영하 3도 정도였으니까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에는 충분한 양이었고요. 예. 이처럼 앞으로 다음 주까지 해서 상당히 비 소식 또 눈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당장 내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영동 지방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요. 특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질 텐데 이때는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 특히 설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서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도 눈이 내리는 때가 지금부터 해서 한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서해상을 중심으로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도 주 중반에서 후반쯤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왜 산 정상에 이제 눈이 쌓이게 되면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직접 올라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어떻게 관측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적설을 관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기상청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판을 두고요. 가운데다가 자를 꽂습니다. 저희가 네. 초등학교 때 밖에 눈 오면은 자 가지고 나가서 몇 센치 왔는지 재고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시 정각에 나가서 자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몇 센티미터가 쌓였는지를 재고요. 이것이 공식적인 기상 관측이 실제로 됩니다. 네. 그런데 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계속해서 잴 수가 없죠. 그쵸. 이렇기 때문에 대피소에 있는 어떤 분에게 연락을 통해서 기상청에서 연락을 해서 자를 가지고 나가서 어느 정도 몇 센티미터 정도가 쌓였는지 이것을 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기상대에서 CCTV를 통해서 자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이 CCTV를 자에 초점을 맞춰 놓고 네. 몇 센티미터가 쌓였는지 보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초음파 적설계라고 해서 또 이제 초음파를 쏴서 실제적으로 몇 센티미터 왔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공식적인 것은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 자주 했던 그 자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잽니다. 시대 글로도 참 디지털화돼 있다고 그러는데 되게 자로 한다니까 되게 귀엽네요. 아날로그적인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 준영 캐스터, 이게 겨울철 되면은 산 올라가는 게 솔직히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겨울철 등반 좋아하시는 분 많다는 많죠.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산의 날씨는 매우 불규칙하고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물을 잘 챙기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겨울 산행에 있어서는 지치기 전에 먹고 추워지기 전에 입고 땀나기 전에 벗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네.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온 유지와 에너지 보충이 겨울 산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끼분의 비상식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고요. 또 산행 지역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네. 산행 일정과 코스를 무리하게 잡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여름보다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 정도 짧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 모든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날씨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리 춥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엄청난 추위가 몰려온다고 하죠. 얼마나 추워지는 건가요? 네, 사실 11월이라고 하기엔 요 근래 정말 따뜻한 날이 많았습니다. 예. 서울을 기준으로 예년 이맘때 낮 기온이 약 10도 안팎을 보이곤 했는데요. 그제는 19.3도, 약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이렇게 따뜻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을 텐데요. 주중에 일단 비 소식이 잦습니다.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 후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 곳곳으로 눈비가 올 텐데요. 특히 영동 지방은 내내 비나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날씨만 놓고 보면 그 여름에는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되게 잔잔한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대지를 그렇습니다. 촉촉히 적셔주고 있는데 장마철은 아닌데 왜 장마철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비가 잦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까지 비 소식 또 눈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실제적으로 가을이 여름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가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에 대해서 올해 기상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한 것은 엘니뇨를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엘니뇨의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엘니뇨가 이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수증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의 비구름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반대적인 우리 한반도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게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비구름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 고기압, 맑은 날에 가장자리에 들게 되니까 한반도가 계속해서 비구름이 통과하게 되는 비구름의 통로에 놓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맑은 날이 많다는 것은 낮에 햇살을 많이 쬐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 기온이 오르게 되겠고 한반도가 고기압성의 가장자리에 든다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보다 남쪽에서의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또 인도양에서 수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인도양에서의 높은 수온으로 따른 비구름들이 또 동남아시아 중국을 지나서 한반도까지 계속해서 건너오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양에서의 어떤 비구름, 생성된 비구름이 중국을 지나서 다음 주에는 한반도까지 넘어온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에 날도 상당히 더웠고 비구름도 상당히 자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비 소식에 또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좀 예.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